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명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제가 요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 주택 공급이나 공시임대료제 등을 이야기를 하니까 정신 나간 일부 이 숙골들이 저보고 이제 빨갱이다, 뭐 좌파다,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오늘 박 박사님도 지금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하시고 아마 머릿속에 아주 인이 박힐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만큼 이런 부동산 등에 박혀 있는 기존의 보수의 잘못된 논리, 가짜 보수가 심하게 박혀 있어서 해야 된다 보는데, 박 박사님이 먼저 그 법학 박사시잖아요. 서강대학에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MBC의 PD로서 그 고위직 PD 이 계셨죠. 정년 퇴직했으니까. 네, 정년 퇴직했으니까 최고위직 PD고, 또 MBC에서 그 MBC 자회사인 MBC 아카데미의 사장도 하셨죠. 잠시. 예, 그렇게 하셨고, 사실은 뭐 보수 정권이 정상적이었으면 방송위원장 정도를 해도 손색이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보수 정권이 정상적이지 못해서 딸랑이들을 시켰죠. 그때 예를 들어서 예. 뭐 이명박 정권도 뭐 방송 그 엉망이죠. 예, 엉망이죠. 김재철 씨가 뭐 그냥 완전히 그뭐 아, 망신 그럼요. 다 그랬죠. 또 박근혜 때는 박근혜가 집권하자마자 방송계 인사를 하는데 좌익들을 전부 심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다 잊어버리고 모르고 잊어버리고 예. 박근혜가 대단한 무슨 애국자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걸로 말하는데 웃기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한 김문환 씨도 그 좌익이에요. 그렇죠. 예. 좌익들이 수두룩했어요. 예. 그래서 계속하시죠. 예. 그리고 지금 5.18 역사학회 회장님이시잖아요. 언제 역사학회 회장님이 되셨습니까? 그 이제 조금 역사가 긴데 예. 제가 10여 년 전에, 예. 10년도 전에 이제 보수 진영에 들어왔을 때 예. 이제 그 호남인들, 예. 호남인들 애국자님들을 만나가지고 예. 우리가 5.18 뭐랄까 모임을 한번 만들읍시다 예. 예. 해가지고 그때 실제로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수 진영에 있는 그 호남인들로서 10사람 정도가 모였어요. 예. 그때 예를 들어서 뭐 최대집 그 의사협회장님도 예. 됐었고 법철 스님도 됐었고 양동환 교수님도 예. 됐었고, 그러니까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쟁쟁한 분들이죠. 예. 그랬는데 그 약간 그게 잘 안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 2번인가 만나다가 이제 그 중단이 됐는데 제가 마음속에 항상 이제 그 빚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5.18 문제가 계속 이렇게 그 난항하니까 예. 특별히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핍박을 엄청 받았어요. 사람들이 또 그걸 몰라요. 이 5.18을 짓밟은 사람이 박근혜예요. 예. 2013년에 예. 그 종편에서 난리가 났는데 예. 본물이 터졌는데 그것을 못하게 짓밟은 사람이 박근혜 정권이에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죠. 기회주의적이죠. 예. 예. 아파서 모든 논란은 학술적으로 토론이 돼야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조금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 김한원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해도 된다. 그렇게 판결한 거예요. 대법원에서. 지 박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은 그건 자유다.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그래서 2013년 1월부터 종편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랬는데 한 2달인가 하고 나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홍원을 비롯해서 예. 여러 사람들이 징계를 했어요. 이제 못하게 방송에 못 나오게 해가지고 뭐 종편을 다 징계했어요. 징계를 했어요, 실제로. 예. 아, 그러고 또 남았을 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이 굉장히 아팠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학자들이 좀 뭐랄까 그 연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지박사님도 서포트를 해드려야 된다. 이런 이제 취지에서 저하고 이주천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인식 대표님 아시죠? 예, 최인식 대표님. 셋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모임을, 학자들의 모임을 만듭시다. 네.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
10월에 예. 이렇게 그 창립이 됐어요. 학회가요. 그래서 이제 초대 회장으로 이제 이주천 교수님 하셨고, 예. 그다음에 이제 2대 회장으로 이제 조원룡 변호사님 예, 잘 아시잖아요. 예, 조 변호사님. 그분도 아주 대단한 분이시죠. 예.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신 예.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5월 달부터 이제 제가 이제 맡게 됐는데, 저는 사실 좀 사양하고 싶었는데 좀 그렇게 돼서 맡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일에 동조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누구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 성역이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5.18이 우리 사회에 성역화되어 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다. 네. 제가 2013년 5.18 그 날에 아침에 채널에 일찍 새벽에 방송에 나갔어요. 예. 7시인가. 그러니까 뭐 5.18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토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상대는 뭐 그런 거 지지하는 뭐 흔하디 흔한 그쪽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요. 자, 그 정도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전에 한국 내부에서 5.18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매듭부터 좀 짓자.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동조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이 5.18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도 살아있고 당시 예. 주요 관계자들이 살아있으니까 예. 지금 여기에서 제기되는 모든 의혹들을 예. 하나씩 좀 정리를 해가자. 예. 공개해서 그 국민 앞에 생중계를 해서라도. 네. 그러면서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이 진실이다, 논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북한군이 개입한 여부나 이런 것까지 다 하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고 나니까 뭐 좀 시끄럽던데 그래도 뭐 제가 기가 세니까 그냥 저 앞에는 특별히 못하고 넘어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이 적당히 덮으려고 하고 한 부분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헌법을 위반한 거죠. 헌법. 그다음에 대법원의 판결을 위배한 거죠. 그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요즘에 그 저기 이 박 박사님 그 뭐 한동훈 검사장 사태나 윤석열 사태, 또 감사원장 문제 이런 걸 보면서 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 이제 우선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훌륭하시고, 예. 좀 그 윤석열 총장님도 좀 훌륭하시고, 예. 최근에 좀 그 멋지게 뭐랄까 뭐랄까 야단치고 예. 나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지만, 예. 야간 또 당신께서 무슨 계산이 있으시지 않겠어요? 예. 대단히 훌륭하시고, 예. 뭐 한동훈 검사님도 훌륭하시고, 그다음에 감사원장님도 훌륭하시고, 예. 참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우리 또 황 소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직은 좀 희망이 있지 않는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훌륭하시고요. 자, 김웅도 의원도 뭐 검사로 가서 자기 예. 소리도 내고 예.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런데 지금 부동산에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갈라놨냐? 원래 부동산이 비쌌느냐? 솔직히 말하면 2000년 전으로까지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강남이 아닌 지역도 크게 차이 안 났고, 그리고 못 살 만큼 비싼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소득수는. 예.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비싼 게 아니라 요 한 20년 안짝에 이렇게 돼버렸는데, 짧게 말하면 한 17년 정도 안에 이렇게 돼버렸는데, 공교로운 거는 좌파 정권 두 사람, 노무현과 문재인 때 그걸 따라버렸어요. 이게 우연인가? 제가 그래서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 3월쯤에 4월쯤에 그 문희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제가 이게 이 당시 노무현 정권 2가 되면 안 된다. 삼성 문제나 부동산 문제. 그런 말씀 여러 번 하셨죠. 틀림없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기억합니다. 경고를 여러 번 했죠. 예, 기억합니다. 예. 지금 뭐 딱 그리 됐는데 그래프를 하나 가져오시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그래도 또 여기 이제 국민 중에 시청자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드리는 게 좋다는 겁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있는데, 노무현 때는 방금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일하면 먼저 이제 전세금을 마련하고, 월세 살면서 몇 년을 일하면 전세금을 마련하고, 또 몇 년 일하면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요? 네, 그 전에는 이렇게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노무현 때 눈 깜짝할 사이에 2배가 뛰었어요. 2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1이 2가 됐죠.
딱 2배 뛰었어요. 2배. 예, 예. 그때 이제 뭐 전국을 무슨 지구다 무슨 개발 지구 예, 어쩌고 뭐 하면서 온갖 형태의 개발 예. 형태를 만들었죠. 뭐 전국을 혁신지구, 예, 뭐 예. 이 클러스터, 예. 뭐 경제자유구역청, 뭐 예. 기업 도시부터 다 했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딱 2배가 뛰었어요. 딱 2배가 뛰고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씨가 이제 이걸 잡겠다고 말을 했는데 잡겠다고 했는데 잡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잡으려는 의도가 없는 거죠. 제일 거짓말은 대선에 나왔을 때 네. 부동산 원가를 공개하겠다 했는데 예. 제가 요즘 원가 공개 자료를 받으니까 예. 우리가 이야기한 평당 350이면 예. 완성 저는 도배장판은 빼고 이야기했는데 완성품으로도 충분해요. 예. 저도 말씀드렸어요. 예, 그런데 네. 노무현이 원가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김건태 씨가 그래도 좀 순수했거든요. 예. 좌파라도요. 예. 그러니까 계급장 떼고 붙자고 예. 왜 그거 하기로 해놓고 안 하냐고 예. 그런 문제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제가 바로 어저께 제가 여기 가져오긴 왔는데 예. 어떤 동아일보인지 중앙일보인지 어떤 그 기자가 글을 썼어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과거에 노무현하고 요 당시에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얘기를 했답니다. 예. 그러면서 이거 그 떨어뜨릴 거냐, 잡을 거냐,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다시 원상 회복할 거냐 했더니 노무현이가 안 그러겠다고 실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거라 봅니다. 저도 네. 의도적이었다고 봅니다. 이게 기사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은 사기꾼이죠. 사기꾼. 자기가 끌어올려 놓고서 그다음에 국민에게는 제가 저 부동산 그 가격을 잡겠습니다. 수도 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놓고 뒤에서 자기 친한 기자한테는 난 그럴 생각이 없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저때 이제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정치적인 이유로 전국토를 공사판을 벌리는데 먼저 그 행복도시로 세종시 일대에 토지 보상금이 얼마겠습니까? 엄청난 돈이 풀렸죠. 80조인가 뭐 이렇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업도시, 혁신도시라고 해가지고 전국으로 공기업을 흩어려 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또 엄청난 토지 보상금이 풀렸어요. 경제자유구역청도 저 양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뭐 이 의학 클러스터니 뭐니 이것도 만들었어요. 원자력 클러스터니. 그게 또 더해가지고 골프장이 2배로 늘어나 버렸어요. 250개 정도 그때 했는데 골프장 엄청 많이 늘어났죠. 지가 골프 좋아하니까 골프장 늘렸어요. 심지어 정경련이 건의를 경제 부양을 위해 골프장을 마음대로 짓게 해달라 한 걸 수용했어요. 이헌재가 부총리 할 때 노무현 때. 그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더 나아가가지고 토지를 수용할 때 이게 토지 수용 절차를 간소화해서 즉 과반수만 넘기면 토지 수용이 가능하도록 해주라 해가지고 재벌들이 가장 원한 토지 개발에 대한 이 기업들의 수용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시켜버렸어요. 이런 것들로 전국에 공사판이 벌어져서 200조가 풀렸다는 이야기예요. 토지 보상금이. 그러면 그 보상받은 사람이 들고 어디로 오겠어요? 전부 서울로 오죠. 그래가 강남의 부동산이 또 뛰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세력들은 이명박을 토건왕이라는데 저는 뭐 이명박을 결코 좋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사대강이고 이런 거 지금 평가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선거 때 입도 선매한 거 막으려고 사대강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명박이 토건왕이 아니라 실질적인 토건왕은 노무현이랍니다. 노무현이죠. 철학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시대는 이명박은 뭐 그래도 보금자리니 뭐니 이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역사상 처음으로 조금 내려갔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지는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박근혜 때 말미에 좀 잘못된 게 저는 이걸 이명박이가 인간이라면 다시 이리 내려와 해야 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박근혜가 잘못한 거는 최경하에 앞세워가 집 사라 돈 빌려준다. 부동산 부양 정책을 해서 경제가 탄핵 당하기 3개월 전인가 2개월 전까지 그지 됐어요. 예, 그리고 뉴스테이 이야기하고요. 월세 살면 좋다고 이야기하고. 그 굉장히 잘못한 부분이고 그것이 문재인한테 이 부동산 책임론을 희석시키는 원인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문은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노무현 때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었으니 저 노무현 쫄병 문 또한 틀림없이 그럴 거라는 확신이 그때 말씀하셨죠. 예, 재벌들이 다 있었던 거죠. 재벌들이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재벌들이 중심으로 그런 정보들이 퍼지면서 다시 부동산 판이 뛰었다. 저는 이번에 부동산 폭등하는데 중국 자본과 한국의 재벌 자본이 어떤 행태로든 이 펀드니 뭐니 행태로 개입되었지. 이게 순수하게 뭐
복부인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는 안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노무현이가 올리고 네. 문재인이가 올리고 네. 이명박과 박근혜는 떨어지지 않게 바치고 바쳤죠. 예, 철저하게 바쳤죠. 다 이 네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예, 예, 그 예. 결과가 어찌 됐느냐. 2배 내지 3배가 올라서 국민의 50%가 어떤 잘못도 없는데 예. 아무 잘못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마침 집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예. 혹은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서 사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돈이 2배, 3배로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집을 사지 못하게. 내 생에서 살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네, 네, 네. 돈이라는 게 매덕이 네. 저금을 해서 그걸 만든다라는 게 거의 네,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월세에서 단칸방 살다가 전세를 살고 돈을 모아서 또 작은 집 사고 또 큰 돈을 집, 모아서 큰 큰 집 집 했는데 꿈이 있었죠.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죽을 때까지 전월세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평생 전월세 내기 위해서 허덕이다가 죽는 신세가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현대판 노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의 무주택자는 노예다. 예, 그래서 조선 시대의 이제 절반이 노예였다고 그러잖아요. 조선 시대의 이제 백성의 절반이 노예였다고 그러는데 지금 조선 시대의 노예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2020년대에 다시 부활됐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처음에 조선이 망하고 일제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서울로 엄청 올라왔어요. 예. 그게 이제 이 활성화가 되니까 조선의 그 왕조라는 건 경제가 침체됐지 않습니까? 예. 식민지 사회지만 활성화는 됐죠. 예. 왜냐면 뭐 판이 막 건설이고 뭐고 서울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서울에서 집값 폭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인구가 서울 인구가 조선시대 한양의 인구는 정체되었는데 예. 이게 막 도로 생기고 철도 생기고 뭐 하면서 폭정이 되니까 서울로. 예. 그러니까 서울에 그때부터 이제 이 서울의 전선이 월선이 하는 게 지금처럼 이 주택난이 나가 시끄러웠던 모양이다. 그래서 잊어버릴까봐 예. 잊어버릴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대 무주택자가 예. 국민의 50%인 무주택자가 현대판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뭔지 예. 이것을 제가 좀 아, 예, 말씀을 드리고 말씀해 싶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먼저 예, 말씀드리는 게 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맨 먼저 그 무주택 서민의 권리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어요. 저는 예.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앉아서요. 헌법상에 국민은 그 생존권적인 기본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이유 없이 뭐 내가 특별히 뭐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예. 간에 이유 없이 예. 그 생존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그 부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아, 그게 현대 국가의 의무죠. 예, 예. 생존- 그래서 사회복지가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예. 무조건 예. 도와줘야 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무주택자는 어찌 됐느냐? 주택 그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예. 정부가 이상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가만두면 또 내려올 텐데 그걸 계속 받쳐가지고서 2배, 3배 뛰어서 영원히 집을 사지 못하게 했다는 내 거죠. 기회는 사라져버렸다. 예, 예. 그래서 국민 50%인 무주택자는 주택이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예. 이 생활 필수품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약탈당한 거죠. 약탈. 예. 예. 이게 도둑질, 강도짓을 당했다는 예, 거죠. 누군가는 그 대가를 취득하면서 네. 투기로 네. 그래서 남의 그런 권리를 짓밟은 거 맞죠. 이걸 정확하게 인식해야 예, 됩니다. 이 부분을 자유시장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 만약에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데 하루에 일정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의 숫자를 제한해 가지고 정권이 네. 권력이 정치 권력이
그리고는 몇 사람이 그 물을 독점해서 예. 물을 갖다가 부르는 게 값으로 만들어서 예. 그 물을 살 수 없어서 죽게 만들면 이거는 제약이죠. 예. 마찬가지로 집도 물과 똑같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물이 있고 뭐 다른 거 뭐 스마트폰도 예. 있고 다 있는데 집이 없으면 어디 가서 그래서 그걸 살 수가 없는 거죠. 예. 필수품이죠, 필수품. 예. 그래서 이거는 기본 필수품으로서 예.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는 저는 박사님의 의견에 100% 생활 동의합니다. 필수품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잊어버릴 다시 또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이 뭐 이유 없이 예. 멍청하든 뭐 아니면 뭐 재수가 없든지 잘못을 했든지 야간에 좀 가난하면은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금 이 무주택자는 잘못을 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정부가 대통령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통령들이 나서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국민 50%가 생활 필수품인 주택을 그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도둑질 당한 거라는 거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돼 있군요. 국민 주택 취득 기회를 약탈한 자들은 누구냐? 예. 대통령 4명 예. 그리고 국가 지도층이죠. 이게 기득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예. 국가 운영자들 그리고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될 기득권들이 예. 이 인간들이 공모해서 예. 공모해가지고 서민 다중의 생존권을 짓밟았어요. 짓밟은 거죠. 이게 맞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무주택자는 이러한 상황을 그 원상을 즉시 원상 회복해야 된다. 예. 이렇게 원상 회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예, 100% 동의를 합니다. 아주 훌륭하신 의견이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무주택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예, 대한민국의 무주택자는 현대판 노예예요. 조선시대 노예제가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러면 노예들을 위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예. 네. 첫째, 노예의 자유. 노예들도 자유가 있어요. 무슨 자유냐면요. 노예는 노예니까 사회와 국가에 대한 충성 의무가 없는 거예요. 네, 노예는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충성을 할 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잘 아시죠? 뭐 로마에서는 어땠나요? 예, 예, 그렇죠.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보면 예. 그 노예는 군대를 안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예, 예. 의무로. 예. 그다음에 식량을 제공을 기본 식량 배급을 했는데 로마가 노예는 식량에서 배급에서 제외시켰죠. 예. 그러니까 노예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고 대신에 전쟁 같은 데 나갈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니까 네.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충성할 의무가 없고 노예는 이 지금 무주택자는 집도 절도 없잖아요. 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킬 것이 없어요. 그럼요. 지킬 것이 없으니까 뭐 때문에 총을 드느냐는 거죠. 예, 그 나중에 전쟁 나면 집 뺏길 사람들이 총 드는 게 네. 맞죠. 지킬 것이 있어야 지키지. 예. 총을 들고 뭘 지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게 그럼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예, 지금 그 밑에 놓으면 그게 왜 심각한지 나와요. 예. 그다음에- 이 노예는 예. 솔직히 말하면 예. 이게 출산이나 사회적 재생산이 안 되는데 예, 예.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한국에 사회적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예, 국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저는 네.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은 생존권을 예. 국민의 50% 생존권을 짓밟는데 그들이 다 위법한 것이거든요. 그들의 행위가 전부 위법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강탈을 했으니까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예. 대통령과 뭐 국회의원들이랄지 고위 관료들이랄지 많은 기득권들이 공모해가지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을 재산을 행복을 강탈하는데 그러면 이 불쌍한 국민이 법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전혀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노예가 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노예가 해서는 안 되는 것. 네. 아기를 낳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노예인데 당신 노예 생활하는 것도 힘들 텐데 자식을 낳아가지고서 걔에게 노예를 또 대물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노예는 그 애를 낳으면 안 돼요.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이제 절대로 누가 이제 또 솔직히 말하면 예. 집이 없는 사람은 네. 노예처럼 돼버려서 노예예요. 결혼을 할 수 없어요. M4 세대란 말이 있잖아요. 네, 네. 연애도 안 해요. 왜? 네. 저는 집이 없기 때문에 네. 내가 연애해봤자 쟤한테는 행복을 바랄 수 없다. 예. 아니, 결혼도 못해요. 예. 결혼을 못하니까 당연히 출산도 못하죠. 그러니까 노예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그냥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세대가 돼버렸다는 거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 집 없는 사람끼리 어쩌다가 결혼을 해도 애를 놓지 말자. 예. 우리가 애를 낳아봤자 걔도 집이 없을 건데. 노예 생활하는 예,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지금 실제 실행이 되고 있는 예. 현실입니다. 제가 뭐 그 현재 팩트인데 예. 이 팩트를 예. 그 적절한 그 법적인 용어로 예.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노예의 권리가 있어요. 권리. 예. 권리는 뭐냐? 저항권이에요. 저항. 예. 예. 대통령과 정부와 정권과 관료들과 사회 지도층이 예. 국민 50%의 생존권, 예.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예. 짓밟아 버렸으니까 예. 그들이 또 법을 어기고 있으니까 예. 이 노예들은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예. 그 노예들은 뭐 흔히 생각하는 저항이 폭동이죠. 예. 그러니까 그냥 제가 폭동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 저는 지금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네. 이제 마지막까지 몰린 서민 대중들이 네. 이제 지금 직장도 잃고 일자리도 잃고 폐업부도 나고 하면 마지막에는 폭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온다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테러를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폭동의 권리가 있다. 아,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없는 사람들이 있는 자들이 없는 자에게 그들의 권리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눈꽃만큼도 노력을 하지 않고 짓밟으면 없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뭐예요? 폭동밖에 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황 소장님 지금 네. 장담하신다고 열심히 네. 노력하고 계신데 우리 황장수 소장님과 앵그리 블루는 우리말로 하면 성난 서민들이죠. 예, 그렇죠. 성남 서민들. 네. 우리는 지성인이고 모범적 시민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미국에 있는 그 블랙 흑인들처럼 뭐 때려 부시고 라이브 부시고 스매터. 그런 폭동이 아니라 타격, 약탈, 방화 그런 폭동이 아니라 의식을 깨우는 혁명, 참자는 의식, 그런 의식을 깨우는 혁명, 또 부패 청산 운동, 또 부패 기득권을 추방하는 운동, 이런 운동을 전개하시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게 해야죠. 그거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제 요 중요하기 굉장히 때문에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강조를 하겠습니다. 잊어버릴까봐 미리 말씀드렸어요. 예, 잘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수도 없이요. 요즘 신문에 아마 주요 언론에 하루에 한 10-개씩 나는 것 같은데 칼럼이라는 명분을 띠고 때로는 논설위원, 때로는 뭐 교수, 때로는 전문가 이름으로 자, 딴 거 아니에요. 왜 문재인이 실패하냐? 시장에 맡겨야 된다. 시장에 인위적인 개입을 했다. 뭐 임대료도 규제한다 하면서 문을 비판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규제를 완화해라. 부동산 관련. 정규제네. 예, 정규제. 그리고 이제 보급을 확대해라. 공급을. 그러면서 누구도 말하지 않는 거는 저 가격으로 공급해서는 안 된다란 말을 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국가적 공급은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공급을 확대하면 마치 이 모든 것이 내려갈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새로 짓는 재건축, 재개발이나 지금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 보면요. 강남이 아니더라도 평당 한 4천만 원, 3천만 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 그보다 싼 새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으로 도대체 누가 살 수 있는지를 말하는 전문가나 사회적 그 지성인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기 그 이제 최근 한 달 정도 그 조중동과 뉴데일리 뉴데일리를 좀 유의해야 되겠더라고요. 아 거기 유의할 필요가 있죠. 흔히 우리가 조중동 그랬는데 뉴데일리도 이 부동산에 그 펌프질을 열심히 해요. 아, 뭐 보통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중동 뉴데일리에 나와 있는 그 부동산 관련 그 이렇게 펌프질하는 것들 제가 프린트를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기자들도 있고 교수도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많은데 어쩌면 하나같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참 그 일치된 목소리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참 그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그 뭐랄까 그 일치를 하는지 좀 놀라울 그런. 그러니까 누군가 컨트롤 타워가 없이 저렇게 개별적으로 하는데 결론이 똑같다라는 거는 똑같아요. 누군가가 이 부동산에 대한 논리를 갖다가 일률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